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장 같은 존재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무역이 몰락하며 국가가 흔들렸고 무역로로 손해진 나라들은 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 유럽의 국가들은 신대륙을 향해 항로를 개척하고 바다 위에 무역망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 끝에 해상로를 지배한 국가는 부를 축적했고 패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반대로 20세기 초 대공황이 닥쳤을 때 세계 무역이 순식간에 얼어붙자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졌죠. 무역이 멈추면 나라도 멈춘다는 사실을 인류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그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가장 좋은 예시니까요. 그런데 좀 과장해서 한국이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1위 기업을, 아니 전 세계 경제를 당장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치맥 회동을 계기로 투자에 관심 없는 평범한 이들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최신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언론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 황이 한국의 미래를 밝혀줬다면서 난리가 났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이 공급받기로 했는데 최신 GPU 블랙웰 B200이 개당 약 4,2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15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일견 한국의 미래가 엔비디아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뒤집어 보면 정반대입니다. 엔비디아의 목숨줄을 한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챗GPT의 등장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된 엔비디아는 GPU 설계 기업입니다.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범용 챗봇보다는 제조업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버티컬 AI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GPU 확보가 필수적이죠. GPU가 탑재된 AI 가속기는 엔비디아가 세계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아무리 웃돈을 준다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즉 현실로 다가온 AI 시대에 GPU가 곧 권력인데 엔비디아가 만든 그리고 앞으로 만들게 될 AI 가속기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 HBM입니다. 그리고 이 HBM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곳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엔비디아도 전 세계도 그야말로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AI GPU의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GPU 코어와 함께 작동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HBM이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대역폭 메모리를 말합니다. 반도체에서 대역폭은 데이터가 오고 가는 통로를 뜻합니다. 메모리를 일종의 데이터 창고라고 보면 대역폭은 창고로 오가는 도로인 셈이죠. 도로가 많다는 건 한 번에 다닐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 D램 하나가 1차선 도로라면 HBM은 16차선 도로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 처리해야 하는 AI 산업과 맞물려 HBM의 수요가 폭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모든 제품에는 HBM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은 완성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다른 AI 칩들도 마찬가지여서 HBM이 사실상 AI 하드웨어의 성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듯 엔비디아 GPU의 성패는 HBM 공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작 엔비디아 자신보다 HBM을 만드는 한국 업체들의 입김이 세진 상황인데요. 젠슨 황 역시 최신 AI 성능의 향상은 GPU보다 메모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HBM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HBM 기술의 출발부터가 SK 하이닉스와 인연이 깊습니다. 세계 최초의 HBM 칩을 2013년 SK 하이닉스가 개발했고 2015년 AMD의 고성능 GPU에 처음 탑재되며 상용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SK 하이닉스는 HBM2, HBM2E로 세대를 거듭 발전시켰고 2022년 업계 최초로 HBM3 개발을 완료해 양산에 들어갔죠. 경쟁사들이 뒤늦게 HBM3 생산에 뛰어들 무렵에는 이미 하이닉스가 사실상 유일한 HBM3 대량 공급원으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그 결과 HBM 시장 점유율 부문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2년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0%로 1위, 삼성전자 40%, 미국 마이크론 10% 순이었고 2024년에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 우위를 더 강화해 점유율 52.5%를 달성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는 62%,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7%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AI 붐을 타고 HBM 수요가 폭발한 최근 몇 년간 하이닉스는 HBM을 앞세워 시장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D램 시장 매출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33년 만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는데 그 배경에도 다름 아닌 HBM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는 몇 가지 지표로 드러납니다. HBM3 시대에 세계 최초로 12단 적층 기술을 실현해 한 개 스택에 24GB 용량을 구현했고 이를 엔비디아의 A100, H100 GPU 등에 공급하며 HBM 시장을 사실상 선점했습니다. 최근에는 HBM3의 개선판인 HBM3E를 양산하고 있고 HBM4도 개발을 완료해 업계 최고 속도와 전력 효율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기술 선점 덕분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HBM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기업이 하이닉스가 된 것이죠. 하이닉스에 잠시 자리를 내줬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또 다른 기둥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세계 1위 D램 제조사로 군림해왔고 HBM 이전 시대에 메모리 시장을 선도해온 주역입니다. 삼성 역시 HBM 기술 개발에 일찍부터 참여해 2016년 HBM2 양산, 2019년 HBM2E 양산 등 꾸준히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HBM3 세대에서만큼은 하이닉스에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의 HBM3 양산 시점이 하이닉스보다 늦어지면서 고객사 확보 면에서 주춤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3년까지 HBM3 대량 생산이 늦어져 하이닉스가 선점한 엔비디아 물량을 뚫지 못했고 그 사이 마이크론에도 일부 고객을 내주는 등 2025년 초 HBM 시장 점유율이 3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존재감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의 기술력과 자본력, 생산 능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HBM 따라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지난 치맥 회동의 핵심 주제는 단연 HBM이었는데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어 에이펙 준비로 여념이 없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룹의 미래가 엔비디아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참석하려면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엔비디아의 최대 납품사가 하이닉스인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려는 입장, 즉 삼성과 SK가 라이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음날 젠슨왕을 만난 최태원 회장은 HBM4 반도체 웨이퍼를 액자에 담아 선물하면서 최대 공급처임을 과시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전세계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량 80%를 차지하며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후발주자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HBM3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화웨이 역시 자체 HBM 칩의 초기 개발을 시작했죠. 하지만 CXMT는 발열 제어와 클럭 속도 등 핵심 기술 한계로 인해 양산 일정이 2026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 화웨이의 시제품은 기존 제품 속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HBM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당장 HBM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 전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2013년에 있었는데요. 그해 9월 4일 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지만 이 사고로 D램 생산이 잠시 중단됐었죠. 그런데 이 화재 사고 한 번으로 전 세계 D램 가격이 한때 30% 가까이 폭등하며 시장이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 하나가 가동 중단됐을 뿐인데 글로벌 IT 업체들의 비상이 걸린 겁니다. 만약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HBM 공급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쉽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AI 산업의 급제동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AI 서버에는 대용량 메모리가 필수인데 HBM 공급이 뚝 끊기면 엔비디아 등 구글이든 AI 가속기 생산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공급해주겠지만 그 생산량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은 멈춰서고 AI 모델 학습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챗 GPT의 고도화 일정도 늦어지고 나아가 자율주행차, 의료 AI, 군사 AI 등 각 분야의 첨단 프로젝트가 전부 차질을 빚게 될 겁니다. 물론 단순한 가정에서 시작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HBM이라는 새 지평을 통해 K-메모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가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석유 패권 시대가 저물고 반도체 패권 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국이 어떻게 이 메모리 패권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국제 질서에서의 입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미 AI 시대를 좌지우지할 위치에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도 혁신과 협력을 통해 그 무거운 왕관을 쓰고 뚜벅뚜벅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